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펀드 투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임 사태, 라임 자산운용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라임 사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펀드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펀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펀드 투자의 첫걸음, 펀드 투자 체크 포인트, 그리고 좋은 펀드 고르기, 마지막으로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의 투자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임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모 아나운서라는 분이 최근에 본인의 퇴직금을 전부 라임 자산운용에 쏟아 부었다가 다 손실 보는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임 자산운용이 우선 어떤 회사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2012년에 조그만 투자 자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해외 무역금융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때 신한금융투자와 제휴를 했었죠. 당시 시중금리가 2%, 3% 정도밖에 안 됐을 때 5%, 8%를 약속했고 실제 이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이 낮은 금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에 6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모펀드 업계인데요. 이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인데 사모펀드 업계 1위로 올라서죠. 그런데 라임 펀드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까 이모 아나운서 같은 분들, 우리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본인의 소중한 돈을 손실을 보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라임 펀드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라임 펀드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임 펀드에는 엄마 펀드가 4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 덩어리가 큰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펀드가 17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 펀드에서 엄마 펀드로 자금을 대주고 엄마 펀드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큰 펀드 하나가 문제 해외 무역금융 펀드였는데요. 주로 고위험 장기 자산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장기 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이 오랫동안 묶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내가 돈을 좀 이제는 찾고 싶다 하고 환매 요청을 하게 되면 장기 자산에 묶인 돈은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새로 펀드를 모집해서 이를 돌려막게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죠. 이 환매 중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 IIG라는 데서 운영하는 무역금융 펀드였습니다. 여기에 왕창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IIG에서 2018년 6월에 펀드 실적 공지를 중단하게 됩니다. 펀드 실적 공지 중단이라는 게 무엇이냐?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펀드 실적을 투자자에게 알려옵니다. 뭐 메일로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지금 이 IIG에서 실적 공지를 중단했다는 것은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알려줄 수 없다. 그런 거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해 말, 즉 2018년 말에 펀드 청산을 선언합니다. 요즘 뭐 흔한 말로 배째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 IIG는 폰지 사기 그런 펀드였어요. 폰지 사기라는 것은 금융 다단계죠. 그래서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줄 그 수익금을 뒤에 투자한 사람한테 받아서 돌려주다가 그런 돌려막기가 어느 순간에 이제 끝나게 되고 큰 손실로 마감이 되는 이런 사기인데 결국은 라임 자산운용이 IIG의 폰지 사기에 걸렸고 실제 라임 자산운용도
그러한 폰지 사기와 똑같은 행태를 벌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을 때 라임자산운용이 어떻게 했느냐. 투자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손실 펀드와 정상 펀드를 막 뒤섞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 아직은 손실 나지 않은 펀드에 돈이 들어갔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이게 원래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뒤섞는 것은. 근데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상하다 하고서 환매를 요청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 1조 6천억 원에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고의 그 규모라는 이런 환매 중단, 즉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연루됐던 그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죠. 근데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 그러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임 자산 펀드는요,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만 가지고 외부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 돈을 담보로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걸 TRS, 총수익 스와프라고 하는데요. 실제 투자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이걸 한꺼번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TRS가 끼어 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나중에 원금이 반토막이 났을 때, 실제 반토막이 거의 났거든요. 반토막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RS를 먼저 갚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그 당시 소액 투자자들이 알았을까? 아까 그 이모 아나운서 같은 정말 선량한 투자자들이 그걸 과연 알았을까? 대부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TRS 쪽에 먼저 갚고 나면은 이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다 날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됐던 거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자 방법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드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게 펀드죠. 영어 단어 그대로 보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 부동산 이런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펀드를 우리가 가입하는 곳은 은행 또는 증권, 보험회사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실제 상품을 만드는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같이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창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실제 그 증권회사 창구든 은행이든 이런 데 가서 펀드를 가입할 때 이분들이 본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투자 대상별로 주식형, 채권형, 파생상품, 실물펀드 이런 것들이 있고 투자 방식별로는 한 번에 일시금을 투자하는 거치식이 있고 또 적금처럼 분할해서 투자하는 적립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펀드 성격별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요즘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펀드에 처음에 가입하실 적에 이 펀드가 사모펀드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사모펀드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펀드는요. 일단 감독기관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몰아서 위험도 높게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허술한 편이에요. 그리고 동일 종목에 100%다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하게 되면 정말 그 손실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펀드 투자의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이 펀드가 공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이거부터 좀 잘 알아보셔야 되겠다. 최근에 터진 그 사모펀드
주요 환매 중단 사례를 보면은요. 라임 자산운용이 1조 6,600억, 요 젠투 파트너스 1조 900억 등등등 여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이 5,500억이 됐는데 최근 조사된 바로는 1조 5천억까지 이 환매 중단이 그러니까 손실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투자한 분들은 정말 소중한 내 재산을 잘못하면 다 날리게 생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이 사모펀드는 특히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펀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비용입니다.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 이런 부분들도 다른 펀드와 비교해서 이게 너무 비싼지 아니면 싼 편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환매하고 싶을 때 수수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수수료 안 받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중도에 추가 투자가 가능한지 등등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해외 펀드 경우에는 환해지가 또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입 기준가 적용일이 언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매 시 돈을 금방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펀드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세 여부도 좀 체크를 하시고 펀드 투자 첫걸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좋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중 어디에 가입할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펀드가 어떤 것이고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이런 설명을 잘해주고 친절하게 정보를 잘 제공해주는 그런 금융회사가 가장 좋은 금융기관이다. 그런 곳에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펀드 상담자가 전문가여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담자가 어설픈 그 상담을 통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 상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라. 세 번째, 상담 8단계에 따라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펀드에 처음에 가입할 적에 금융회사에 가서 첫 번째는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투자 유형 등급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원금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정말 밤에 잠이 못 온다. 이런 분들은 안정형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 펀드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편 나는 좀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라도 베팅을 해보겠다. 이런 성향이신 분은 공격형 투자자거든요. 이제 그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본인 성향과 상관없이 투자를 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잘 청취하시고 적합한 펀드를 선정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펀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상담 내용 요약서 형태로 프린트 떠서 달라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도 확인하실 수 있고 나중에 또 증거 자료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청하셔서 수익률 현황이나 투자 설명회 등 또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펀드 투자자의 권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펀드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럼 좋은 펀드는 어떤 것이냐? 좋은 펀드 고르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일단 꾸준히 좋은 펀드가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과거 6개월, 1년, 3년 수익률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운영 규모도 너무 작은 건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조 원 전후 규모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의 경우가 매우 좋겠다. 자산운용사마다 자신의 대표 펀드를 집중 관리하니까 수익률이 양호한 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량한 자산운용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아무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를 오랫동안 운용하는 회사,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이동이 잦지 않은 그런 금융회사, 그리고 펀드 운용 실적이 꾸준히 상위에 속하는 회사 위주로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무래도 많은 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좋은 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서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판매하다 보니까 같은 상품을 여러 금융기관이 다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품은 특정한 은행에서만 또는 특정한 증권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그건 없는 이런 펀드보다는 어디를 가나 그 펀드는 다 판매하고 있는 그런 펀드가 아무래도 앞다투어 판매하는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량한 회사, 규모가 큰 회사 이런 쪽의 주식들을 주로 많이 편입한 그런 펀드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져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죠. 마지막으로 평가 지수가 양호한 펀드를 고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깊이 공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좀 평가 기준이 되는 그런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준 편차는 낮아야 좋다. 그리고 샤프 지수는 높아야 좋고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좋고 젠센 알파 지수는 높아야만 좋은 펀드다. 이런 정도는 감안하셔서 설사 그 내용을 깊이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항목들을 물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평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펀드 투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체적으로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교를 흔히 하지는 않는데요.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금 500만 원을 1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서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5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서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눠서 하는 것을 적립식 펀드라고 하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을 거치식 펀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과연 적립식 펀드가 좋은 것인지 거치식 펀드가 좋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의 어떤 이 주식장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쪽이 좋겠구나 이런 정도는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예시로 상승장에서 이 상승장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뭐 사실 그런 장은 흔치는 않죠. 계속될 수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상승장일 때 보면은요 1차에서 5차까지 나누어서 1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 숫자는 점점 달라지죠. 주가가 점점 상승하니까. 그래서 요 상승장에서는 나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숫자가 4,200여 주를 이렇게 사게 되는데요. 거치식의 경우에는 한 번에 500만 원을 모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 숫자가 5,000주가 됩니다. 처음에 1,000원 주고 산 주식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니까요. 그랬을 때 만기 수익률을 보면은요, 거치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들어간 게 당연히 가장 수익률이 높겠죠. 그런데 항상 상승장인 주식시장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하락장일 때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장일 때 1차에서 5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요. 매월 100만 원씩 펀드 적립을 해 나간다 했을 때 주식 숫자는 6,456주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0만 원을 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 숫자가 5,000주가 되죠. 주식 숫자는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수익률을 보면은요. 어차피 하락장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건데 적립식 펀드가 유리합니다. 덜 손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하구나.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금융 투자 시장의 추세는요.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상승과 하락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등락장이라고 하는데요. 등락장에서는 그럼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뭐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든 거지만 1차에서 5차까지 적립식이 매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고 거치식에서는 500만 원을 처음에 한 번에 투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평균을 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적립식 경우에는 그래도 이 9%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치식은 0%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전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등락장에서는 적립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금융투자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립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 예에서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펀드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